안녕하세요. 스시야기 노선의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동 사거리 근처 조리인입니다. 일본 유학파 1세대 격인 이혁진 셰프님이 2019년에 오픈하신 스시야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작가의 대명사격이죠. 로찌라고 2000년도 후반에 오픈한 곳 헤드 셰프 겸 운영하셨었고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사실 잘 안 나지만 저도 여기를 방문했던 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먹었던 메뉴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모찌리도우라고 탱글탱글한 두부 요리를 먹으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로지를 운영하시면서 그때 명함에 조리인이라는 직함을 쓰셨다고 합니다. 새롭게 스시야를 오픈하려 하시면서 단골 분들과 얘기를 나누시다가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조리인, 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카운터는 12석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룸도 2개 있다고 합니다. 실내 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배따라즈키는 직접 만드신 것 같습니다. 쌀과 다시마에서 나오는 끈적한 점액질 가득했고요. 또 그렇게 짜지 않더라고요. 시원한 홍차는 직접 따라 마시게끔 포트를 따로 주셨고요. 에비스생은 15,000원입니다. 이혁진 셰프님이십니다. 로지에서 뵈었을지는 기억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 뵙는다고 하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주력 프로필은 아까 다 얘기했고요. 셰프님이 은근 입담이 좋으시더라고요. 손님들과 술을 주거니 받거니 아주 친화력도 대단하시고요. 디너 스시 9만원 시작합니다. 사시미가 많이 나오는 코스는 15만원이고요. 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깔리는 3종 세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이 샐러드였습니다. 세비체라고 해야 할까요? 위에 올려진 것은 블루치즈인데요. 스시야에서 블루치즈를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밑에 깔린 것은 히라스, 부시리라고 불리우는 생선이고요. 방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생선입니다. 이게 뭘까요? 설명도 못 드렸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은 히라스고요. 그 치즈가 블루 치즈거든요. 그걸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치즈로. 이날 두 그룹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셰프님께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설명도 조금 늦게 해주신 것 없지 않아 있으셨고요. 근데 뭐 셰프님 잘못은 아니죠. 위에 올려진 것은 해삼 난소라고 합니다. 제가 못 먹는 생해산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삼 내장 고노하다라고 아주 신선하지 않은 녀석은 그 특유의 향 때문에 거의 못 먹는데요. 이것은 그 향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절인 방울토마토는 입가심 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세비체 먹는 중에 따로 접시로 내어주신 것은 청어 이섭의 막기입니다. 안에 초생강도 있긴 했는데요. 겉을 무로 감싼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서걱거리는 식감이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다금바리로 불리우는 생선이라는데요. 엄청 두툼하게 썰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질기지 않더라고요. 입안에서 적당하게 씹히는데 사라지는 식감 좋았고요. 그리고 밑에 본주 소스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간이 슴슴한 편이라서 생선 맛을 방해하지 않게 살짝 간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프가 나왔네요. 잠시 또 위를 코팅해주는 시간입니다. 플레이팅 이쁘게 나온 것은 위에는 구운 아귀간이고요. 밑에 깔린 것은 두부를 얇게 스낵처럼 만든 것을 튀겼다십니다. 바삭한 식감이 독특해서 좋았습니다. 셰프님께서 주섬주섬 챙겨주신 것은 참치인데요. 거의 오토로급 되는 마블링이었습니다. 기름짐이 충만했습니다. 보통 미소시루나 스이모노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셰프님께서 이자카야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생선 내장탕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뭔가 가득 넣어 오래 끓인 진국이었고요. 생선 알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더없이 좋은 해장국이었습니다.
스시 시작을 알리는 태극기가 깔립니다. 스시 첫 점은 차새우입니다. 위에 올려진 것은 새우 머리, 내장 등으로 만든 것인데요. 조리된 새우 특유의 오도독거린 식감 좋았고요. 위에 올려진 녀석이 새우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히라스는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었고요. 그나저나 스시 플레이트가 꽤 높은 곳에 있어서 핸드폰 놓는 위치 잡느라 이렇게 두 번째 피스부터 이 방향으로 찍었습니다. 이 비조개는 사이즈는 작은 편이긴 했는데요. 엄청 두툼했습니다. 주시한 감도 제법 있었고요. 산미도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금태는 껍질 쪽을 마무리하셨고요. 그 위에는 독특하게도 슈토를 얹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금태 자체만으로는 다소 밋밋한 맛이라서 슈토로 맛의 변주를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미소 시루가 나왔는데요. 조개향이 아주 가득했고요. 된장도 그냥 된장이 아닌 것 같은 깊은 맛이 났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드린다고요. 도미 위에 트러플 조각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조합도 참 신선했습니다. 트러플 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약하게 그 특유의 향을 도미 위에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셰프님께서 자주 건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지껏 스시야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셰프님께서 분위기를 이렇게 리드하시는 게 생소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한치, 성게알, 감태입니다. 이 조합도 참 신선하네요. 한치와 우니가 같이 나오는 것은 가끔 있긴 했는데요. 감태 맛이 추가가 되면서 싫어하실 분들 없겠는 그런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참돔 마스바와랑 우니 끓이기. 계속해서 또 독특한 조합 나왔습니다. 위에 올려진 우니는 약하게 왠지 블루치즈 맛이 나는 것 같았고요. 이번에 이 앞에 계신 손님들은 단골 분이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손님들과는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아까 건배를 제하시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광경인데요. 아무튼 셰프님께서 서브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손님들과의 친화력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3일 숙성한 자연산 광어고요. 그 실파, 라임, 그리고 단맛 나는 소금으로 간을 해드렸으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광어도 그냥 내어주지 않으시네요. 찬조 출연이 많습니다. 일단 광어 자체는 엄청 두터웠습니다. 그런데도 숙성의 힘인지 적당히 씹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리는 적초를 쓰시긴 하는데요. 그 취향은 거의 안 나는 것 같고요. 살짝 단맛이 도는 듯 하면서 약하게 간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샤리였습니다. 지금 성대입니다. 성대도 두툼했습니다. 씹는 식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피스였습니다. 전복은 사이즈는 보통이었던 것 같고요. 개우 소스는 꽤 진득했습니다. 단맛이 그렇게 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드린 거 드셔보시고 무슨 생선인지 알아맞히시면 제가 뽀뽀해 드릴게요. 꼭 맞히셔야 돼요. 셰프님께서 재밌는 이벤트도 하시네요. 혹시 어떤 생선일지 보기만 해서도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답은 좀 이따 들어보시죠. 뭐 같으세요? 전혀 모르겠는데. 뽀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남자는 안 맞춰도 돼. 모르는 거. 옥돔이에요. 이렇게 옥돔을 스시로 먹어본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답을 듣고 보니 어렴풋 옥돔의 식감과 맛이 그랬단 듯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깜짝 이벤트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역시 셰프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닙니다. 사실 제가 샴페인을 한 병 다 못 마시기 때문에 좀 많이 드린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청원이요. 청어는 아브리를 살짝 해서 내어주셨고요. 김이 일단 정말 바삭했습니다. 셰프님 말씀이 일본 츠키지 시장에서 파는 제일 좋은 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해는 약하게 해서인지 전체적으로 달게 느껴졌습니다. 또 재미있는 스시가 나왔는데요. 겉을 감싼 것은 절인 와사비 잎이라고 합니다. 명이나물 비슷한 식감에 조금 매콤한 맛이 있었고요. 안에는 다진 정갱이, 아지하고 사이큐 미소라고 약간 달콤한 된장을 버무려서 내어주셨습니다. 서서히 끝을 다가가고 있네요. 안하고는 부드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후토마키 정말 컸습니다. 근래 먹어본 녀석 중 가장 컸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안 가득 씹으면서도 목이 메이지 않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마무리 우동이 나왔는데요. 면발이 아주 탱글탱글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유명한 우동면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육수가 맑아 보이는데요. 가츠오부시와 버섯의 맛이 향과 함께 진득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냥 이 우동만 파셔도 될 듯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이 교쿠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스타일인데요. 꽤 고급지게 녹진한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최고라고 치는 키즈나 교쿠보다 왠지 한 수 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도 또 아주 멋졌는데요. 새우 같은 맛이 나는 바삭한 샌베에 안에는 달달한 치즈 맛이 나는 페이스트가 있었고요. 같이 내주신 복숭아차도 은근 진한 복숭아 향이 나서 한 잔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얼음을 채워진 티는 후식티예요. 그래서 복숭아 향이 나게 블렌딩한 거예요. 우롱차인데 복숭아 향이 나게 블렌딩한 거예요. 이것도 감미로 한 게 아니고 진짜 복숭아 말린 거. 우롱 잎으로 복숭아 말린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주시고 나면 깔끔하게 입안이 정리가 딱 되죠. 이 사진도 참 재밌는 한 컷인데요. 손님들 다 가시고 나서 셰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은근 길게 하는 중 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끼던 칼이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았다가 제가 여기 방문한 날 바로 전날 이사를 하시다가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찍어봤습니다. 조리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시는 9만원, 사시미 코스는 15만원입니다. 이 코키지 프리인데요. 주종을 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쉬시고요. 일단 뭐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셰프님께서 로지에서 10년 넘게 헤드 셰프로 계시면서 그때 축적하신 다양한 내공 깊은 요리들, 특히 국물류들, 이거 그냥 드셔보시면 따닥 맞는 게 아닌 내공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진국들입니다. 그리고 스시는 다소 좀 정석 스타일은 아니고요. 여러 토핑들이나 조합들이 있는 장작 스시 쪽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쿠키지 불이다 보니까 다소 좀 시끄러운 점 감안한 방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조리인이 이번이 첫 번째 방문이죠. 그런데 다음번엔 또 어떤 요리와 스시들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셰프님을 처음 뵈었습니다만 친화력이 정말 좋으셔서 또 술도 좋아하시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셰프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 또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아닌 조언도 겸사겸사 드리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셰프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내공하면 딱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죠? 박병기 셰프님의 스시 허우 시절 방문 영상도 겸사겸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